자,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사랑과 따뜻함의 대명사,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죠. 자, 유독 오늘 또 저희 그 스튜디오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인천 얘기와 공원 얘기, 도심 공원 이야기를 해주시는 오늘의 주인공 인천도시경영연구소 마경남 부평센터장님, 마경남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박사님은 언제 봬도 굉장히 활기차고 네. 기운 센 전화장사 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만큼 그 활기차신데 뭐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공원에서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뭐 타고난 처녀때 몸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너뷰티라고 해서 몸에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과다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네. 근데 봄을 타서요. 요즘에 목도 칼칼하고 해서 많이 미지근한 물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네, 물을 많이 잡수시는 거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예, 기관지가 아직도 네.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목이 저도 상당히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 배어도 목이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서 마스크를 굉장히 그래요. 뭐 하루 종일 차고 있다시피 하고요. 밖에 나가면 실내에서는 뭐 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뜨거운 물 많이 먹고 알겠습니다. 또 잘 때 이게 목을 두르고 자고 네, 그러시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하우 배워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왜 우리가 그 찬 공기가 자꾸 흡입이 되면 네. 목에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주무실 때도 우풍이 있는 집이라면 네.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하긴 알겠습니다. 요즘 또 우풍이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말이죠. 자, 오늘도 역시 공원 얘기를 해주실 텐데 어떤 공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공원 얘기하면서 말미에 네네. 우리 인천의 보배 소래 습지 공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래습지 공원은 사실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국가공원으로 뭐 지정을 하자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소래습지공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익과 네. 필요함을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공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래 습지 공원이 어디 있을까? 소래니까 소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인천의 위치를 따져보면 남동구, 예, 특히 논현동 인근에 있고요. 네네. 또 그 남동구 논현동의 갯벌에 있어서 소래습지 공원이 네. 존재하고요. 예전에 폐염전 지역을 복원해서 다양한 생태 군락지, 그리고 또 거기는 또 그대로 그 복원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철새들의 군락지, 그다음에 그 철새들이 그쪽에서 또 철새 도래지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네. 그 바로 소래 습지 공원이라고 말할 수 네.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갯벌을 네.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음, 공원으로 만든 네. 그런 거고. 예전에 혹시 갯벌이 있던 시절이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어립니다. 네, 여쭤봤습니다. 그냥. 네. 소래습지의 공원의 면적이 굉장히 크죠. 네. 공원으로 따져보면은 150만 제곱미터 네.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약간의 실수를 좀 정정하고자 합니다. 네. 그 높이를 따져봤을 때는 그냥 미터라고만 해야 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산을 얘기하면서 제곱미터라고 얘기해서 그랬습니까? 예, 저는 이 방송의 힘을 잘 경험하지 네, 못했는데 주변에서. 예, 아니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네. 예, 산이 무슨 제곱미터냐 정정해라 막 이런 알겠습니다.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면적은 제곱미터. 네네. 예, 그래서 소래습지 공원은 150만 제곱미터라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 소개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네, 뭐 축구장 몇 개 정도입니다. 네, 또는 여의도 면적의 몇 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이게 금방 와닿는데 네. 이 정도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음, 사실 일반인들은 이
측량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서 이거를 어떻게 찾아볼까 했더니 엄청 넓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염전이 있던 음. 갯골이 있던 곳, 그런 곳을 이제 공원화했었고요. 사실 수인선 협계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철교를 지나면서 이제 소래가 양쪽에 네. 한쪽은 어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한쪽은 이제 염전이 형성이 돼 있고 그랬던 기억이 네. 어렴풋이 있거든요. 네. 저는 협계열차를 타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공원화 시킨 거는 이제 언제부터인 거고, 이 염전의 역사나 갯골의 역사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그럼요. 재미날 것 같은데요. 이 소래습지공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라고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슬픈 또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193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래습지공원에서 염전을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가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금 채취를 하기 위해서 네. 천일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1930년대부터. 근데 그중에서 1970년대에 가장 많은 천일염을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게 1970년대 그때부터였고요. 그 이후로 쇠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천일염이 가장 만들어지게 됐던 때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먹기 위한 천일염보다도 군수물, 특히 그렇습니까? 화약을 만들 때 네.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시작이 됐던 게 소래습지의 그런 그 천일염이었는데, 저희가 70년도에 또 천일염이 이게 많이 생산됐던 거는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게 많이 만들어지게 됐던 네, 거라고 어떤 변천이 하거든요.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운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협계열차. 네. 또 그곳은 이제 협계열차는 우리가 또 낭만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 또 그 협계열차는 또 정지가 되면 또 그곳에서 또 관광용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됐었고, 네. 거기서도 또 사진 촬영용으로도 또 그 공간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예, 다양한 용도를 했었고요. 또 실제 영화 촬영의 그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던 네, 공간이어서 저희가 그 소래습지라는 곳이 인천에서는 인천하면 바다 또 이런 게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관광지 역할로서 소래습지가 많이 활용되는 모티브로도 작용되는 곳입니다. 그 여러 가지 쓸모가 있네요. 지금은 아유, 이제 그럼요. 소금을 만들진 않지만 그럼요. 관광지로서 예. 또 체력 단련을 하는 예. 체험의 광장으로도 사용할 그럼요.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 가게 되면은 또 최근에는 실제 거기서 바닷물을 활용해서 천일염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천일염을 직접 만들어 보는 행위도 해봤기 때문에 천일염을 만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을 함으로써 학습의 공간으로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습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의 보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습지라는 공간이 완충지 역할을 합니다. 자연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재앙을 이렇게 도시민들에게 그 재앙을 완충지 역할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습지의 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 네. 소래의 염전을 만든 이유는 그 논현동이라고 불리던 그곳에 예전에 화약 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화약을 만드는데 소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근처에 화약 공장이 있어서 이곳에 염전을 만드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 맞습니다. 한국화약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화그룹의 이제 전신이 한국화약인데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이유가 다. 서해만 가능한 습지공원인데 이 습지개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 소래습지에도 꽤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있겠죠. 어떤 생물들이 생존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사실 생물학 박사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제가 아주 습자지 같은 얇은 지식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염습지 식물로는 갯, 민들레, 뭐 퉁마디 식물 이런 것들이 식물들이 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다양한 철새들이 네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국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790여 종의 희귀 사행성 이런 뭐 동식물들이 네 살고 네 네네.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들 자체가 대단히 어 '존재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음.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대표적인 해양 습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단히 네네.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군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갯벌을 메꿔서 만든 공원 정도로 그냥 네. 편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네. 생물들이 많이 생존을 하고 있고 아 그럼요. 우리의 허파 역할도 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완충지 역할을 네네. 한다. 네. 자 그러면 이 특히 소래습지가 품고 있는 갯벌로서의 가치 네.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갯벌은요. 제가 앞서서 뭐 쭉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생태, 환경, 음. 역사, 문화 다양하게 저희들에게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 네. 같아요. 네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생태계의 보석들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또 환경적 요소로서 저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네.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역사적 스토리로 저희들에게 다양한 모티브로서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해 주잖아요. 네네. 또 저희들의 삶의 문화로서도 저희들에게 이 다양함을 주고 있거든요. 또 도시민들에게 갯벌은요. 그곳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고 도심 속에서 가까운 곳에서 쉼을 즐길 수 있는 네네. 삶의 질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저희가 네네. 쉼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음이 느껴질 수 있는 음.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심 속의 그 갯벌의 공원은 저희들에게 진짜 그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네네. 특히 보존과 현명하게 미래 세대들이 공존하는 음.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정말 매력 있는 공간으로 인천이 꼭 국가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생태 환경적으로도 필요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함을 지니고 있는 게 네. 소래습지공원의 특징이기도 하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 그 옛날 역사가 또 아 함께하니까 그럼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만약에 소래포구 이 습지공원을 네. 가시면 어느 곳을 주로 둘러보시나요? 네. 뭐 제가 박사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소금을 생산하는 음. 체험 이런 거를 네네. 인제 학생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접 천일염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를 권하기도 하지만 네. 저는 나름 노맨티스트입니다. 그래서 풍차와 네. 갈대를 체험할 수 있는 로드가 있거든요. 네. 예 그쪽에 가서 "나 잡아 봐라." 예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로드를 권해 보고요. 거기서 그 갈대 속에 쏙 숨어서 얼굴만 내밀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광경 있죠. 예 네네. 그런 것 속에서 쏙 들어가서 사진을 음. 찍는 것도 또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닐까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풍차와 습지와 또 갈대. 네 갈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림으로는 괜찮은 것 아유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곳을 한번 꼭 들러봐라." 이렇게 네 권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엄청 날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군요. 아이 그럼요. 네. 근데 소래 가면은 그 네. 소래철교의 추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위험하니까 예전에는 그 레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음. 발을 잘못 헛디디게 되면 그 음. 레일 사이로 인제 발이 빠지고 네. 신발이 떨어지고 슬리퍼가 떨어지는 그런 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막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래포구에 가면 또 네. 소래습지공원에 가면 이제 소래철교가 떠오르는데 네. 지나가 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런 추억들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남자분들끼리는 예. 이제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기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예. 그 철길을 위험하기 때문에 예. 횡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남자분들이 그 어떤 그 남자의 상징인 뭐 용맹함을. 배포, 네, 용맹함 이런 것들을 보려고. 서로 예. 보려고 너 넘어갈 수 있어? 아. 그럼 뭐 이래서 이제 뭐 넘어가 보고 그랬던 아. 기억들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연애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연애할 때 상당히 뭐 나 잡아봐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가보셨죠? 어리다니까요. 네네. 아니 소래철교는 아직도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실제 거기서 사진 촬영도 많이 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또 레트로라고 해서 네, 옛날 감성. 옛날 그 교복 같은 것도 음. 있고 웨딩 촬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예, 그래서 그런 촬영의 공간도 많이 활용하니까요. 저는 인천이라는 공간이 충분히 관광 상품화 네네. 할 수 있다. 제가 기존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 브랜딩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소래 습지 공원도 도시의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아주 매력 있는 공간이 된다. 네네. 그래서 국가공원화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네네. 면적을 좀 이렇게 방대한 면적을 조금 축소시켜서 네. 법제화를 조정하고 있는 방식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국가공원화 시켜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국가공원을 만들어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남동구에서 네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곳을 인천이 꼭 만들어서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무조건 넓다고 네. 공원이 되는 건 아니군요. 국가공원이 되는 건. 그러니까 국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 제곱미터를 지금은 이제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시켜서 네네. 국가 기본 계획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규정을 좀 완화시켜서 국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래 습지공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연 환경들이 있잖아요. 네네. 인천은 뭐 히스토리도 있고 근대 문화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기도 하고 네네. 바다도 있고 뭐 다크 히스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지 그 폐쇄적이고 슬프고 막 이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들이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천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매력 있는 인천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잠 안 자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도시경영연구소 마경남 부평센터장님과 함께 인천 소래습지공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어느 공원 얘기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공원이 엄청 네, 많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양산에 가서 활을 쏠까, 자유공원에 가서 메가더 장군을 만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다음 주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가시는 길에 네. 제가 소래포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손현숙 씨가 부른 소래포구라는 네.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있으십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막 이게 배 통통거리는 소리도 들리시고 그러시죠?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